실제로 보톡스가 원래 시작된 건 사시라든지 네. 뭔가 근육의 밸런스가 안 맞는 사람의 치료에 시작됐거든요. 편두통에도 사용을 네, 했고요. 맞아요. 미용적으로 접근한 게 최근 10년, 20년 사이 일인 거죠.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면 육각술 1세대로서 K-뷰티를 앞장서시는 분입니다. 바로바기 성형외과의 오창현 대표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제가 짧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안면 윤곽 1세대로서 정말 아름다운 얼굴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그쪽 전문가시니까 네. 아름다운 얼굴에 대한 어떤 공통점이라든가 뭐 어떤 기준점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맞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미에 대한 기준 당연히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게 네. 똑같으면 세상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죠. 그렇죠. 네. 네. 매력적인 사람은 너무 단편적일 수밖에 없고 음, 하지만 모든 거를 다 우리가 인정하더라도 네. 관통하는 몇 가지 키워드는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첫 번째가 네네. 균형입니다. 균형. 네, 얼굴의 균형. 맞습니다. 네. 좌우가 대칭이 좋은 얼굴을 보면 우리가 편안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네네. 우리가 미인으로 많이 알려진 네. 뭐 송혜교 씨, 네. 김태희 씨, 한가인 씨 이런 분들은 다 미인이시죠. 네, 유독 대칭성들이 사실 좋은 분들이시거든요. 아, 얼굴이 좌우에 차이가 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게 되면요. 네네. 약간 날카롭거나 약간 불안정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르게 표현이 되죠. 네. 전형적인 미인이 아니라 매력 있어, 개성이 강해 아. 이런 느낌이 전달되거든요. 근데 좋은 쪽으로 본다면, 아. 나쁜 쪽으로 본다면 그게 그 사람의 안 좋은 특징이거나 약간 핸디캡일 수 있어요. 아. 특히 요새는 이제 카메라라든지 영상을 많이 촬영하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면이나 영상에 잡힌 자신의 모습이 이제 얼굴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이제 많이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잘 몰랐다가. 옛날에 몰랐는데. 몰랐죠. 네. 그럴 때 이제 많이 느끼시죠. 근데 제 환자분들 중에는 네. 비대칭 고민이 상당 부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오창희 원장님께 대칭 얼굴을 위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습관을 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네. 비대칭의 원인이야 뭐 워낙 다양해서 네. 딱 한 가지로 이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분명히 의학적인 것 중에 가장 크게 알려진 몇 가지는 네. 첫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유전적. 네. 하지만 이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 비대칭이 더 심해지기도 하고 덜 심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우리 몸을 건강하게 잘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죠. 네, 요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어떻게 건강하게 잘 사용해야 되느냐, 그 구체적인 방법. 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오랫동안 봐온 바에 의해서는 네. 첫 번째, 척추의 중심선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거를 안 좋게 만드는 모든 습관은 다 안 좋은 거죠. 갑자기 입에 똑바로 앉아 그렇죠, 네. 앉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다리를 네. 꼬고 오래 있는 습관들, 아, 네네. 네, 아주 안 좋은 거죠. 왜? 골반이 틀어지기 때문에 척추도 반대방향으로 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몸에 경사가 자꾸 생기는 거죠. 네네. 그러면 척추가 휘게 되면 얼굴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 네. 척추가 이렇게 가 있는데 얼굴 이렇게 가는 사람은 없어요. 왜? 반대로. 중력을 받으니까 그쵸. 반대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얼굴에 비대칭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요즘 문제가 되는 핸드폰을 오래 본 습관도 스마트폰. 보통 이렇게 보지 않죠? 한쪽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맞아요. 고개를 틀어버리는 습관들. 이렇게 책 독서하듯이 이렇게 보는 사람은 거의 네. 없죠. 음. 스마트폰 대부분 한 손으로 고개를 틀고 보는 음.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척추의 경사를 늘리는 모든 동작들은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데 잠깐은 우리 몸이 충분히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네, 네, 근데 네. 장시간 있으면 우리 몸이 거기에 또 맞춰서 변형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습관은 최대한 좀 피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또 얼굴 비대칭으로 만드는 또 안 좋은 습관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네. 음식물을 먹을 때 네. 양쪽을 사실 고르게 잘 써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한쪽만 사용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 네. 한쪽으로 씹는 습관은 근육의 발달도 비대칭적으로 만들 뿐 아니라 한쪽의 턱 관절을 마모시키기 때문에 얼굴의 비대칭을 확실히 더 두드러지게 만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네. 꼭 고려해야 될 게 네네. 그럼 습관 말고 네. 진짜로 치아가 안 맞아서 한쪽을 씹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 경우는 그건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겠죠. 음식은 원래 음식을 섭취하시고 저작을 하실 때 내가 어느 쪽을 씹는다라는 느낌이 없는 게 정상이거든요.
이번에 오른쪽 씹어야지, 이번 왼쪽 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그냥 먹는 거죠. 어디를 씹는지 모르죠. 모르겠어요. 네. 그게 정상이고 그런 사람들은 양쪽을 고루 잘 쓰시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씹는 분들은 음식이 반대쪽으로 가면 잘 안 씹히고 이게 불편하니까 반대쪽으로 혀를 이용해서 음식을 몰아넣고 씹게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 소프티슈가 늘어나고 근육이 발달하고 무는 힘이 강해지니까 턱관절 마모도도 커지게 되죠. 그 비대칭이 그렇죠. 오는구나. 실제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부드러운 채소를 먹을 때도 15에서 30kg 가까이 힘이 걸리고 당근이나 생고구마 정도를 먹으려면 거의 30kg에 육박하는 힘이 든다고 얘기를 하고 육포나 질긴 오징어 같은 경우 거의 뭐 5, 60kg에 해당하는 힘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한쪽으로만 지속적으로 받는다라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습관은 고쳐야 될 것이고 구조가 안 좋아서 한쪽으로 씹을 수밖에 없는 분이라면 그거는 구조를 좀 해결해야지 평생 동안 건강하게 음식을 드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치아 구조의 문제 말고 성형외과적으로도 해결해 줄 구조 문제가 있나요? 혹시? 사실 치아도 성형외과의 가장 대표적인 영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치아의 건강만 아니라 치아의 배열이 안 맞는다라면 얼굴이 절대 대칭이 될 수는 없겠죠. 기본적으로 치아의 배열이 안 맞으면 입꼬리도 틀어지게 되고요. 얼굴 전체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과 해결이 없이 바깥쪽만을 해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 또한 저희가 책임지고 치료해야 될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도 치과 선생님 못지않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자, 이제 또 얼굴을 변화시키는 또 세 번째 습관도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오랫동안 이제 환자를 보면서 가끔 여쭤보거든요. 특히 비대칭 있는 분들한테서 꽤 많은 분들이 수면 습관이 한쪽으로 누워 주무시는 거예요. 잠잘 때. 본인이 그거는 노력해서 고칠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똑바로 노력을 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한쪽 누울 경우에 역시 한쪽 방향으로만 중력 영향을 받고 압력이 눌리게 되니까 그것 또한 역시 피해야 될 습관입니다. 그럼 세 가지 습관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 잘 피해야 되고 그 밖에 또 추가적으로 좀 해주실 말씀 없을까요? 비대칭은 사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거죠. 네네. 많은 분들이 비대칭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느끼시고 찾아오세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의외로 비대칭에서 관대하거든요. 비대칭은 본인한테는 굉장히 크고 중요한 문제인데 다른 사람은 그거를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비대칭은 본인이 너무 마음을 괴로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비대칭이 너무 심해서 그 사람의 특징이 되어버린 경우까지 갔다라면 그때는 그건 치료받는 게 좋을 거고 그러한 정도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나누었던 생활 습관은 좀 교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너무 심각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치료해 주시나요? 일단 그 부분도 또 희망을 드리자면 대부분의 비대칭은 수술로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게 너무 힘드시거나 아니면 실제로 치아를 사용하는 게 한쪽 이외에 양쪽을 쓰는 게 어려운 분이시라면 그거는 전문 선생님을 만나서 상의를 해본다면 충분히 해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얼굴 봤을 때 좌우가 다르긴 하지만 그게 반드시 뼈의 원인이 아닐 때도 많거든요. 양쪽의 살의 볼륨의 차이라든지 습관에 따라 근육의 차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간단히 볼륨을 보충하는 지방이나 필러들도 너무 잘 발달돼 있고 근육이 과도하게 발달된 습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보톡스의 도움을 받아서 많이 쓰는 근육을 조금 힘을 줄여주고 밸런스를 잡는 작업에는 굉장히 유용한 치료죠. 실제로 보톡스가 원래 시작된 건 사시라든지 뭔가 근육의 밸런스가 안 맞는 사람의 치료에 시작됐거든요. 편두통에도 사용을 했고요. 미용적으로 접근한 게 이제 최근 10년, 20년 사이 일인 거죠. 따라서 한쪽의 근육을 많이 써서 씹는 습관을 가진 분이시라면 보톡스 역시도 굉장히 좋은 치료법이죠. 오늘도 우리 오창희 원장님께서 아름다운 얼굴이 좋고 대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대칭 얼굴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습관 3가지도 말씀해 주셨고 또 치료까지 깔끔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